링 비디오 https://downsub.com/ 물음표 URL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j-o-b-b-c-s-l-g-w-7 10년 전 저는 고등학교 2년 선배인 16세의 남자 제임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임신을 했고 부모님의 뜻과는 달리 10년 동안 제임스와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나와 제 아이들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자 내 여동생 린다는 우리를 짐처럼 대했습니다. 린다가 결혼하게 된 남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운명적인 사랑과 소울메이트 개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운명을 거스릴 수 있습니까? 제가 소울메이트를 만났을 때 16살이었는데 지금 26살입니다. 제 이름은 메리입니다. 저는 9살 딸과 7살 아들을 둔 미혼모입니다. 2학년 때 운명의 파트너 제임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같은 학교 3학년이었고 처음 교무실 밖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을 때 둘 다 뭔가를 느끼고 뒤돌아 서로를 바라보았죠. 설명하기 힘든 영원한 순간이었지만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고 제임스가 말했지요. 한데 너랑 결혼할 것 같아 이상하게 들리진 않았어. 같은 느낌이었어. 나는 그저 평범한 16살이었고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건강하기까지 했지만 그 순간 나는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 주립대 입학을 보장할 만큼 재능이 있는 제임스가 내가 아직 학생일 때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자 이 말을 한 직후에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임스는 부모님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빼먹고 우리와 아이를 위해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로버트는 대기업의 고위 간부였으며 꽤 부유한 메리는 겨우 16살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어떻습니까? 덧 없는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라.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어머니 패트리샤는 반대했지만 돌봐줄 수 있다. 병원에서 조심스럽게 로버트가 제임스에게 제안을 했고 내가 부모님과 결혼하여 갖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제임스 부모님의 감정과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고 찾아온 나 역시 반대할 거라 확신했지만 그때는 우리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고 글을 남긴다. 부모님을 위해 나는 재빨리 가방을 챙기고 집에서 빠져나와 보스턴으로 향했다. 우리는 계획 떠나지 않았다. 제임스는 리처드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중학교 때부터 모바일 게임 앱 개발자였고 제임스는 절대 그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등학교 때도 그 여자친구도 임신 중이라니 미친 짓이네. 우리가 만난 그 남자는 30살이 넘었지. 엉망이야. 너 어리다는 건 알았지만 내가 고등학생인 줄 알았더라면 20살이 넘었다고 생각했어. 말렸을 텐데 이제 당신을 그냥 버릴 수는 없어요. 리차드는 자신의 사무실이기도 한 자신의 콘도에 우리를 해줬다고 고민했고 심지어 부모님에게 연락한다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빌릴 때 보증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임스와 저는 둘 다 문자 없이 엽서를 보냈습니다. 우리 주소는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를 찾지 마세요. 제임스는 리차드의 게임 개발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중학교 때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제임스가 사무실에서 청소와 요리를 하기 전에 게임 개발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금림 거주지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라면을 먹습니다. 감사하고 엄마의 요리에 도움을 주어서 기뻤습니다. 도움이 되었지만 부모님이 그리워지기도 했어요. 제임스와 나는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식도 없고 반지도 없고 신혼여행도 없었지만 우리만을 위해 작은 케이크로 축하했습니다. 딸이 있었고 엽서를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마다 두 조부모님 모두에게 가족 사진을 보냈습니다. 리차드 S에서 일하는 것은 돈을 많이 주지 않았지만 그가 약속한 대로 후 앱이 크게 성공했을 때 상당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특히 임신한 이후로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둘째 아이와 함께한 소년 생활은 정신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서로에게 끌렸을지도 모릅니다. 제임스는 요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라고 말하겠지만 집을 떠난 지 거의 10년이 지나서 제임스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나는 27살이었고 우리 딸 카렌은 8살이었고 아들 토마스는 6살이었습니다. 귀여운 묘이 백혈병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메리. 이 사실을 당신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동생을 위해 골수 이식을 받았습니다. 재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말하지 않고 당신과 결혼해서 정말 미안해요. 제임스가 병원 침대에서 사과했어요. 아니, 내가 당신과 결혼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답했고, 우리는 로버트와 패트리샤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제임스의 동생과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병원 아빠. 엄마 실망시켜서 미안해요, 데이비드. 낭비해서 미안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거의 10년이 메리 덕분에 정말 행복했고, 제임스가 사진을 보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던 아이들 덕분에 패트리샤는 울면서 제임스의 손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제발 아이들을 잘 돌봐주세요. 카렌, 토마스 미안해요. 내가 잘하는 걸 볼 수 없을 거야. 고마워요. 그게 슬픔에 거의 짓눌릴 때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힘내세요. 저는 제임스를 위해서도 한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을 잘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로버트, 패트리샤, 데이비드와 보스턴의 몇몇 직장 지인 리차드와 패트리샤가 그들과 함께 우리에게 제안한 간단한 장례식을 치렀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서 10년 동안 침대를 잤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했고 패트리샤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제임스 장소에서 그들의 손주들이 양육되는 비용은 우리가 지불하자고 로버트는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일할 계획이었지만 고등학교 중퇴자로서 내 수입으로 두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아이들이 방학 동안 의무 교육을 마칠 때까지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고 제임스 부모님을 방문했고 이런 약속으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화로 알렸는데 10년이 지나서 부모님이 따뜻하게 반겨주셨어요. 어머니 바바라, 갑자기 사랑스러운 두 손주가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끌어안으셨어요. 아버지 윌리엄이 고생 수고하셨어요. 수고했어요. 내 눈물을 멈추지 마세요. 그러나 내 여동생 린다는 추웠어요. 당신이 떠난 후 다시 돌아오는데 약간의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미소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3살 많은 린다는 항상 나보다 더 아름답고 똑똑했고 내가 떠날 때 그 사람은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자기 여동생이 16살에 연애했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해 나를 원망했다. 린다. 지역 유명 회사에 7년 동안 근무하면서 당신이 생각하는 중매 활동에 애쓰고 있다. 자퇴하고 나면 애 둘 제대로 키울 수 있는데 그냥 다시 돌아오는 게 귀찮다. 그녀는 종종 나를 비난한다. 그녀는 또한 내가 떠난 후 그녀가 사용했던 내 방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속상해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녀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여자 이름 의지가 강한 내 딸은 린다에게 이모, 린다처럼 불편한 질문을 하세요. 안 하시나요? 린다는 이모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여자 이름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갑자기 조카가 있으면 짜증난다고 전화하는 것을 그만둬 주실 수 있나요? 여자 이름은 대답했지만 당신은 이모입니다. 린다가 말문이 막히도록 전화하세요. 아이들이 빨리 적응하고 학교를 바꾸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고 여름 동안 새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해 기분이 좋았지만 그들은 제임스의 부모인 로버트, 패트리샤와 데이비드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다양한 나들이와 선물들, 내가 제임스에 방문했을 때 그들은 보스턴에서의 우리 생활에 대해 듣고 싶어 했고 나는 제임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잊어버렸습니다. 제임스 형 데이비드는 제임스와 달랐지만 제임스는 거의 너무 날씬했어요. 데이비드는 눈썹만 쳐다볼 정도로 근육질이었습니다. 비슷한 데이비드, 활기차고 강한 의지는 온유하고 여유로운 제임스와 대조되는 훌륭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온 지 약 3개월 만에 나와 아이들을 웃게 만드는 훌륭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당신은 일하지 않는 두 아이와 함께 우리를 거머리로 삼았지만 다시 얼마나 괜찮았습니까? 직업을 중퇴하면 린다가 어머니가 끼어드는 상황을 보고 나에게 직면했습니다. 메리는 가계비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지만 당신은 일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에게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여동생에게 좀 더 친절해 줄 수 없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진 그녀는 린다에게 일을 하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사실 제가 부모님 집으로 돌아온 직후에 린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수도. 제임스 부모님은 자녀 양육비를 위해 제 은행 계좌에 $5,000를 이체해 주셨고 그들은 매달 이 금액을 이체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돈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메리는 일하러 가는 대신 제임스를 위해 아이들과 함께 있어 그들이 제임스를 위해서도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비용으로 $1,500를 기부했습니다. $500는 자신을 위해 보관하고 나머지 $3,000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어머니만이 정확한 금액을 알고 있었고 메리는 집안일도 도우셨습니다. 어머니는 나보다 요리와 청소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덧붙이셨으니 제가 곧 결혼할 거라고. 어머니의 주장은 별 의미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결혼한다면 요리를 배우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린다, 당신이 결혼한다면 아마도 요리를 배우셔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화를 내서 신경이 것 같다고 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는 요리 수업에 참석하고 있는데 당신의 서투른 요리 스타일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엄마는 요리 서툴러서 미안하다고 화를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어요. 긴장감. 린다의 성공적인 중매는 곧 좋은 일이었어. 린다의 결혼은 3세 이상의 의사와 보기 드물게 좋은 기분으로 주선됐어. 그녀는 나에게 메리에게 말했다.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여기 사람들이 아는 내 결혼식이나 피로연에 올 없겠니? 우리 부모님의 바람에 반하는 당신의 탈락. 그리고 나는 당신이 왜 돌아왔는지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족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거나 중퇴 미혼모를 자매로 둔 것은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지위에 민감한 린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분노하셨지만 린다는 의사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에는 엄마, 아빠가 필요하지만 일단 결혼하면 나는 그의 가족의 일원이 될 것이고 그녀가 의사와의 관계를 끊을 준비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 엄마 아빠 괜찮아, 싸우지 말자. 나는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말했다. 린다는 착한 여자인 척 비웃고 방으로 달려갔다. 린다 이모는 내 딸 카렌이 들리는 대로 심술궂게 말하여 부모님이 깊은 한숨을 쉬게 했다고 정확히 1년 동안 말했다. 돌아온 후 린다는 솔직하게 결혼했다. 결혼식 10일쯤 지나서야 마음이 편해졌다. 린다가 전화했다. 신혼여행 기념품을 가져갈 거야. 안 괜찮았는데 남편이 만나고 싶어. 깜짝 놀랐다.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대답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신혼여행 중에 우연히 언급한 거예요. 영원히 비밀로 하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결혼했으니 괜찮아요. 린다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긴 척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날 결혼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두 아이를 포함하여 린다와 그녀의 남편을 초인종이 울리고 어머니가 신혼부부를 맞이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데이비드. 린다가 기분 좋게 건방지게 말하는 것을 린다의 남편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익숙한데 갑자기 이 사람은 내 남편 데이비드이고 이들은 내 여동생과 그녀의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 여동생은 가장 똑똑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무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점입니다. 그녀는 재미없는 방식으로 농담을 했습니다. 전혀 린다를 무시하고 데이비드는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메리입니다. 데이비드 제임스의 형제라고 말씀하셨나요? 데이비드가 린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린다는 무시하는 듯이 말했습니다. 보세요. 그녀는 멍청하고 뻔뻔스럽습니다. 그녀의 어리석음이 사라지기 전에 메리에게서 떨어져 있으세요. 데이비드가 긴장된 목소리로 주먹을 떨며 요구했습니다. 허우,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메리가 사과하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린다는가 아니라 사과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린다에게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사과할 수 없나요? 이 여자는 내 동생의 아내입니다. 데이비드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죽은 형제 린다가 데이비드 삼촌에 대해 끌려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데이비드가 그들을 데리고 나와 친해졌던 집 린다는 자신에게 부모의 뜻에 반하여 16세에 당황스럽게 아이를 낳은 여동생이 있다고 말했고 이상한 남자에 의해 과부가 된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상한 남자가 내 형제 데이비드가 무엇을 밝혔는지 몰랐어요. 린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가족 모임에 메리가 없었나요? 왜 결혼식이나 피로연에 초대받지 않았나요? 데이비드는 내 여동생이 중퇴 미혼모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잘 강조했어요. 린다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 가족회의에서 만났더라면 어떻게 이 어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제 남동생과 린다의 여동생이 손목을 잡았지만 제 남동생은 10년 동안 행복했다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메리와 아이들이 그를 해주었습니다. 린다, 당신은 내 동생 도 모욕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고 린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그녀가 아까 당신의 여동생에 대해 말한 것과 같은 말을 했는지 몰랐어요. 나는 우리가 함께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계속해서 화를 냈습니다. 내가 변할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린다는 엘리트 의사인 남편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원했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에게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윌리엄, 봐봐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린다의 눈물에도 불구하고 곧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린다에 대한 그녀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녀가 스스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힘든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린다는 계속 울었고 나는 그녀가 조금 불쌍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악하지는 않지만 성격이 최고가 아닌 메리, 제가 틀렸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문제를 바로잡을 수 도와주실 수 있나요? 린다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다음 날 제임스 가족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꽤 운명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매님들. 패트리샤가 차를 내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데이비드에게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린다는 의지가 강하고 헛되고 이기적이지만 그녀의 여동생만큼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로버트와 패트리샤가 놀랐던 메리를 그녀가 나에게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에 린다와 결혼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메리와 아이들을 만나기를 고대했지만 메리가 여전히 제임스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린다와 저는 별로 비슷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신도 그렇다고 말했고 당신의 목소리에 모습이 그래서 그녀와 결혼했지만 제가 틀렸어요. 기다렸어야 했어요. 제임스가 끝날 때까지 나는 그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제임스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메리는 아직 어리고 아이들은 나를 좋아한다. 나는 제임스 대신에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미안하다. 제임스뿐이라고 대답했어요. 잘 대답했어요. 제임스의 형으로서 데이빗에게 감사해요. 데이빗이 이 사람을 잃었다는 것 이상의 감정은 없어요. 당신이 막 결혼한 여동생에게 어떤 상황이던 간에 당신이 이 사람을 잃었다고 패트리샤가 데이빗을 더욱 낙담하게 만든다고 말했어요. 그는 항상 약간 자기중심적이었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참을성이 없습니다. 로버트의 거친 말은 더욱 낙담했습니다. 데이비드. 제임스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나는 그가 화를 내거나 누구에게도 나쁘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데이비드가 린다에게 일어섰을 때 기뻤습니다. 그녀가 말해도 괜찮습니다. 나에 대해 안타까웠지만 제임스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기운이 빠진 것 같아서 그때는 소용이 없다고 말했고
그는 낙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고,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로 이혼한다면 메리와 그녀의 아이들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로부터 나에 대한 린다의 행동에 대해 들었던 패트리샤는 강한 의지로 내 변호에 나섰고, 데이비드와 린다와 같은 이기적인 소리는 매우 유사하므로 메리 로버트는 겉보기에 린다의 이혼을 것처럼 보였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메리, 나는 린다가 태도를 조정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패트리샤는 평소 온화한 태도에서 놀랍도록 엄격한 면을 보여주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하고. 린다가 관계를 끊을 준비가 된 후 데이비드 린다에게 돌아오기 전에 말했습니다. 그녀의 결혼 전 그녀의 가족은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케이크와 과자를 가지고 자주 집에 방문합니다. 패트리샤가 그녀의 온화한 외모에도 정말 엄격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린다는 그녀의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샤는 실제로 린다의 성격을 엄격한 어머니로 재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댁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다소 냉정하게 말씀하셨지만 이혼을 피해서 다행이에요. 데이비드와 린다 둘 다 의지가 강해서 자주 시끄럽게 다투지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항상 자기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나랑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나중에 린다와 데이비드가 서로 잘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보스톤의 리차드가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새 게임이 완성됐다고 알려줬어. 바로 다운로드 받았어. 이 게임이 바로 아빠야? 지난번 작업 중이었는데 카렌과 토마스라는 남매가 우리 아이들을 모델로 한 게임이 등장했어요. 네, 우리 두 아이가 모델이에요. 아빠가 이걸 만들었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와, 이게 우리예요. 아이들이 경외감의 게임. 제임스.